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옥수는 현재 영호가 압도적으로 좋다. 그래서 다른 남자는 떼어놔야겠다 결심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한 남자를 벌써 내가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 밥 얻어먹은 걸 얘기로 이걸 가지고 변명을 하자. 밥을 다시 사야 돼요.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옥수는 정말로 신세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밥을 사야 되는 사람이다. 다른 분도 알아가고 싶지만 나는 빚지고는 못 살고 영호한테 밥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데이트 때 나한테 기회가 되면 나는 무조건 영호한테 밥을 사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거죠. 광수는 분명히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자신과 180도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과연 영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광수와 자신은 180도 다른 사람이다? 아니요, 저는 영수는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광수와 자신은 비슷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 4화 그 세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든 데이트에 대한 리뷰가 끝났죠. 데이트 이후의 감정 상태도 분석해 봤는데요. 아직 하루가 끝난 게 아닙니다. 컴백 이후에 술자리가 남아있죠. 초반에는 개별 데이트보다 더 중요한 게 술자리라고 봐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본방에서 보신 이 술자리 장면들은 약간 테마별로 편집이 돼 있었고요. 정확하게 시간순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막 중간중간 인물들이 막 바뀌고 자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이 술자리를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봐야만 출연자들이 그때그때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시간 순서를 맞춰 찾아보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본방이 생각보다 좀 많이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요. 둘째 날 밤 술자리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첫인상 0표로 시작했던 광수의 약진이다. 되겠습니다. 모두가 데이트를 나가고 짜장면 드시면서 전의를 불태웠던 우리 두 형님 있죠. 기다리는데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팀 영수를 제외한 네 팀의 데이트 출연자들이 돌아왔고요. 하나 둘씩 이제 영식과 경수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철, 현숙이 먼저 커플로 앉았고 경수 옆에, 옥수는 그 옆에 앉았다. 영식 옆에. 영호는 아직 술자리에 오지 않았고요. 광수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옥순 옆에 앉았고, 그러면 이제 위아래 3대3을 맞추죠. 오늘 광수의 1순위가 옥순이었잖아요. 그리고 순자가 왔죠. 그러면 옆자리 광수와 상철 중에 골라야겠죠. 누굴 고르겠어요? 상철. 의미가 있죠. 순자는 확실히 상철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가 왔는데, 어라? 광수 옆자리가 분명 비어있는데, 굳이 영식과 경수 사이에 비어있는 모퉁이 자리로 갔다고요? 아, 이 경우가 사실이라면 영식이나 경수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정의의 선호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경수보다는 자녀가 있는 영식 쪽이 아니었나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정의는 자신의 호감 상대가 3명이다 밝혔어요. 광수, 상철까지는 밝혀졌는데 제3의 인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제3의 인물이 영식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다른 가능성은 시간 배열이 잘못됐다. 제가 그냥 추측한 거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영식 경수가 있는 상태에서 여자 셋이 왔고 먼저 자연스럽게 여자 셋이 그들을 둘러싸는 형태가 됐고 정의가 하필이면 모퉁이에 앉았다. 그 다음 도착한 게 광수와 상철이고 그냥 옥순과 현숙 옆에 앉게 된 거죠. 광수의 경우는
정의 옆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의 옆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방분이 더 공개되면 어떤 순서로 앉았나 알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고요. 계속 가보시죠. 자, 이제 팀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영수는 술이 급하겠죠? 술이 급한 영수만 술자리에 바로 참석을 합니다. 여자들은 아직 안 오고요. 재밌는 거는 광수와 옥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광수가 밀려났네요. 이 과정에서 데이트에서 돌아온 영자는 부엌에서 피낭시에를 찾고 있던 광수를 만나요.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관심이 있었다 정도를 그냥 확인하고 급히 확인한 정도.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영철 이제야 이제 술자리에 왔어요. 데이트 만족스럽지 않았잖아요. 데이트 상대였던 순자 옆에 당연하다는 듯이 않습니다. 어, 바로 이때 영철과 순자 사이에 핑크색 후드티에 대해서 막 하는 장난스러운 대화들 있죠. 이게 바로 이때입니다. 영식은 영철의 속도 모르고 둘의 관계가 좋다고만 착각을 하고 말았죠. 서로 막 장난치고 있으니까. 순자에게 말 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사실. 조금 있다가 광수가 정희에게 손짓을 보내서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이미 약속된 산책이었어요. 정희가 먼저 일어나 산책 준비를 하러 여자 방으로 가고 광수는 조금 더 앉아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정희가 여자 방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이때 방으로 들어간 정희가 만난 사람들이 영자와 정숙. 마침 영자와 정숙이 광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편의상 광수 3인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여자 세 분이죠. 정희가 데이트까지 하고 오고 또 산책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몇 발짝 앞서 있는 거죠. 정희를 보고 영자와 영숙은 침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광수와 정희 산책을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산책은 대단히 생산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광수는 잘 강한 여자에 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넌지시 호감을 표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정의가 이해는 한 것 같긴 했지만 정의가 그렇다고 뭐 큰 반향을 보이지를 않아요.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냐? 광수가 질문하죠. 정의는 여전히 3명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랑 데이트를 했는데 어제랑 달라진 게 없다. 광수가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광수의 표정이 순간 좀 어두워졌고요. 자,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영수의 그녀들이 모두 착석합니다. 정숙, 영자는 영수의 오른쪽 빈자리로 가요. 아무래도 마음이 더 큰 정숙이 한 발 먼저 가서 바로 옆자리로 갔고요. 영숙은 좀 늦게 와요. 그래서 영수에게서 제일 먼 끝자리로 갑니다. 영철 옆자리인데 혹시 영철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자기소개 때 2명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 2명은 영수, 광수가 확실합니다. 광수와 정희는 현재 지금 산책을 간 상태고 나머지 12명이 드디어 모두 모였습니다. 네, 현숙의 영수에 대한 플러팅 있잖아요. 이게 시작되는 게 바로 이때예요. 뭐 좀 갑자기 지가 감당한다 했잖아. 나 애셋이야 감당해 막 이런 말을 영수한테 날리죠.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 때가 이때고 뭐 이후로도 계속 상당한 시간 플러팅이 지속이 되지만 정숙이 이런 발언 했어요. 뭐 내일은 또 4명이야. 영수 지키기 힘든데 뭐 이거가 바로 지금 요때 되겠습니다. 자, 술자리는 이제 무르익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짜장면을 곱씹으면서 의지를 되새겼던 영식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한 것 같아요. 영자에게도 약간 마음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영자도 그런 영식을 반기죠. 근데 영숙은 이상하게 영식이 오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뭐 이때 아마 요리를 시작하러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니까 옥순 옆이 비었죠. 어쩌면 영식이 일부러 비워준 걸 수도 있어요. 기회는 찬스다. 영호가 바로 옥순 옆으로 갑니다. 이후로 영호는 끝까지 이 자리를 사수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옥수는 술자리에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대인 관계가 무척 좋아 보여요. 오히려 영호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리 탓도 있겠죠. 영호가 아무래도 맨 끝자리니까. 대화도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없고 그냥 옆자리에 있는 옥순한테 하는 귓속말 수준이 전부입니다. 좀 전에 영숙이 부엌에 간 것 같다고 했죠. 영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일단 떠고 좀 나중에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하고 있는 영숙과 만납니다. 일부러 영숙을 찾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갔더니 영숙이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이제 계란도 말고 뭐 서로 수박도 먹여주고 곡물도 먹여주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부엌에서 영숙은 능수능란하잖아요. 분명히 남자들의 호감을 샀을 거고요. 그 마트에서 장 보는 거 보고 노룩 쇼핑하는 거 보고 요리를 전혀 안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영수도 제법 부엌일에 익숙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영수에 대한 호감도도 올랐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간에 정숙이 부엌에 왔다 가는데 갔다 와서는 쥐지쳤다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쥐지. 나 요리 하나도 못해. 뭐 이런 말을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할까요?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랏데이트에 이어서 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숙은 빨리 자존감을 챙겨야 돼요. 계속 이렇게 위축되다 보면 영수와의 기회도 적어지고 마음도 떠납니다. 자, 계속해서 영수와 영숙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광수와 정희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수와 영숙의 빈자리에 가서 딱 앉았어요, 둘이. 광수는 영수에게 뺏겼던 옥순의 오른쪽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여기서 옥순이 광수에게 막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일렬직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철, 현숙, 순자 구경하는 시간. 건너편에 보이는 그 두 여자가 경쟁이 너무 재밌는 거죠. 어, 이때가 바로 그 상철의 농담, 밀어서 잠금 해제, 뭐, 그 순자가 말한 울타리 논쟁. 몇 번이나 계속 울타리 합니다.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 넘어가고 싶다, 뭐, 정말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상철한테 반드시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그 현숙과 순자의 치열한 터치 경쟁, 상처를 터치하는 경쟁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고요. 상철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순자의 관심이 온통 상철에게 쏠려 있는 이때 영철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정희에게 대화 신청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희는 영철의 1순위, 시작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첫인상은 자기를 골랐는데 재밌는 시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영철은 둘째 날 데이트 때는 자기를 안 골랐단 말이에요. 미워할 거야 했는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죠. 순자와의 데이트 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빨리 정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정말 솔직하고 담대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단칼에 영철을 떼어내요. 첫날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건 좀 세지 않나요? 그 첫날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면서 밀쳐낼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었나 판단하기에. 예, 어느 순간 되면 분명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둘째 날 밤이고 겨우 이 정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 이미 끝났다. 저는 이게 조금 무서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 사람 중에 없다. 뭐 이 정도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여지가 없냐 이렇게 묻는 영철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 정도 해주면 되지 않나요? 네, 여지 없다. 칼같이 쳐내고 이제 마치 넌 남이야 빠이빠이 하는 것처럼 화이팅 해주고 주먹 인사해주고 어, 저는 솔직히 영철이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바로 술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와중에 정숙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아까 쥐지쳤다 그랬죠? 그래서 쥐지치고 자러 간 건가요? 이 시간 이후로 정숙은 술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아직 길이 먼데요. 요리를 마친 영수와 영숙이 컴백합니다. 영수는 정숙이 떠난 자리에 앉았고, 영숙은 다시 또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요. 이 끝자리가 편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거 그냥 습관인가요? 아니면 뭐 저 자리에 앉아야 내 얼굴 각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숙은 계속해서 테이블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 끝자리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첫날도 그랬고요. 둘째 날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한번 보시죠. 과연 다른 자리에 또 앉게 되는지. 요 즈음부터 또 영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호 역시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지금 확실히 이미 늦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영호가 옆에 없으니까 자신감이 생겼나요? 옥순이 광수에게 말을 겁니다. 계속 걸어요. 정의가 나올 줄 알았냐, 뭐 정의와의 데이트 어땠냐, 재밌었냐, 뭐 이런 말을 겁니다. 이렇게 살갑게 대화를 주도하는 걸 볼 때,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광수의 데이트를 궁금해해요. 광수의 마음을 궁금해해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옥순이 분명히 광수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는 옥순에게 산책을 제의하고 나가죠. 이때 광수가 그동안 두 번 연속으로 어제 오늘 옥순을 1순위로 골랐던 자기 마음을 얘기해줘요. 옥순은 그동안 몰랐죠. 영호 외에 다른 남자들이 자기 골랐다는 걸 속마음을 들은 건 처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네 표를 받은 건 모르죠. 그것까진 광수도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옥순의 눈이 좀 초롱초롱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옥순이 약간 비정상적인 답변을 합니다. 뭐 데이트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광수의 도전 의지가 여기서 꺾인다고 봐야 되나요? 영호에게 밥을 얻어먹어서 이번에 밥을 사야 되니까 이번에도 영호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옥수는 현재 영호가 압도적으로 좋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남자는 떼어놔야겠다 결심했다. 다른 남자한테 적어도 절대 그 정도의 관심이 없다. 그리고 혹은 적어도 광수한테는 그 정도의 관심이 없다. 떼어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기는 좀 쉽지 않고, 어, 그리고 한 남자를 벗어 내가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 밥 얻어먹은 걸 얘기로 이걸 가지고 변명을 하자. 밥을 다시 사야 돼요.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옥수는 정말로 신세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밥을 사야 되는 사람이다. 다른 분도 알아가고 싶지만 앞에 있는 광수도 알아가고 싶지만 나는 빚지고는 못 살고 영호한테 밥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데이트 때 나한테 기회가 되면 나는 무조건 영호한테 밥을 사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거죠. 저는 솔직히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옥수는 그냥 이제 부끄러움이 좀 많은 사람일 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라면 그런 이유로 데이트 상대를 골랐다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밥은 고마우면 나가서 사면 되고요. 여기서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는 자기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나 너한테 호감 있다 고백을 하는 선택이에요. 어, 보은하겠다고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건 그건 진실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수에게 분명히 나는 영호를 고를 거다 말하는 건 광수는 아,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죠. 옥순이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광수는 분명히 실망했습니다. 음. 이게 그 눈빛이 갈 곳을 잃었어요, 이미. 예, 옥순이 부랴부랴 뭐 랜덤 데이트 언급하면서 우리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근데 랜덤 데이트가 수습한 게 맞긴 맞나요? 생각하니까 이게 더
치욕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가 나와 데이트하려면 랜덤 데이트밖에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치욕스럽잖아요. 그냥 뭐 다음 데이트는 영호랑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는 광수님이랑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광수는 옥순이 완전히 거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거절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수도 옥순도 결국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쨌든 실망한 광수는 이제 다시 옥순과 본인의 나이 차이, 우리 10살 차이 아니냐를 언급하고 영호와 옥순, 너희 둘 막내들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걸음 후퇴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마음을 접었다. 이렇게 밝혔죠. 이게 옥순이 원했던 그림이 정말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맏형님, 전반전 2대 0으로 뒤지고 있던 경수는 술자리 내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옥순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자리를 계속 지킨 것 같은데요. 옥순이 1순위잖아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방송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옥순도 갔어요. 심기일전하는 경수도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의 타겟은 영숙이었습니다. 이건 좀 뜻밖이었는데요. 그런데 기껏 와서 실수를 연발하고 맙니다. 이 골키퍼가 이 상대 공격수를 놓친 상황인데요. 그대로 실점합니다. 먼저 딸 둘이라뇨. 영숙한테 굳이 찾아온 걸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녀가 딸 9살, 아들 7살인 건 알고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영숙의 입장에서 보면 날 찾아왔어요, 남자가. 경수가 찾아왔는데 첫 마디부터 틀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틀렸으면 재빨리 뭔가 더 적극적으로 변명을 했어야 합니다. 맞다, 맞다. 아들,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착각을 했어요.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명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더 압권이에요. 자녀 유무 신경 안 쓴다고 하셨나요? 뭐 이렇게 영숙이 물어봐요. 뭐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대화 왜 하러 왜 왔나요? 와가서 영숙 넌 아웃이야. 넌 내 리스트에 없어. 뭐 이렇게 선언하러 왔나요? 영숙한테 영숙이 지금 당한 게 영고백 1차임입니다. 아마도 말이 꼬였겠죠. 이럴 생각이 아니었겠죠. 아마 딸 둘에서부터 틀려서 그때부터 좀 당황한 나머지 말이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수의 뜻은 알겠지만 이미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요. 경수가 알아보고 싶은 분이 3명이라고 했는데 1순위였던 옥수는 어렵죠. 지금 경쟁도 세고 영호가 너무 세요. 2순위 영숙도 지금 영수와 광수 사이에서 뭐 본인 머리가 깨질 것 같을 거예요. 말실수하는 경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경수의 3순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전반전이고요. 방금 한 골 더 먹어서 3대 0 됐지만 아직 전반전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희에게서 단칼에 거절당했던 상처뿐인 영철이 돌아왔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듯한 포커페이스로 나왔는데 벌써 이제 5명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점 술자리도 이제 파장에 가까워오는데요. 다행히도 영철의 또 다른 호감 상대 영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물론. 어, 따로 불러낼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부엌에서 먹을 거를 찾던 영철을 영자가 도와줘요. 자연스럽게 둘이 있게 되니까 영철이 영자한테 관심을 표현했죠. 자기소개 때 저 봤어요? 뭐 제 얼굴 봤어요? 그랬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긴 빌드업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은 결국 피아노 얘기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때 영자가 코웃음을 칠 줄 알았어요. 이 영철의 고백이 좀 괴기스러웠다고나 할까요? 나는 나한테 여러 이상형 조건들이 있는데 난 피아노 하나면 다 상관없다. 피아노 하나면 된다. 이거 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 좋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영자 씨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다니 깜짝 놀랐다. 얘기해보고 싶다. 하면 좋지 않나요? 이건 뭐 다짜고짜 피아노만 얘기하니까 영자는 마치 뭐 피아노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뭐 그런 식으로 느낄 줄 알았어요, 영자가. 뭐 결론적으로는 영자가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서 다행이긴 한데요. 영철이 시련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영철과 영자의 대화를 끝으로 아마 그 후로 영철이 뭔가를 조금 더 먹는 시간이 있었겠죠. 마지막까지 남은 생존자는 이렇게 5명입니다. 영자, 광수, 순자, 영철, 영숙. 순자는 지나가는 게 한 번 보였을 뿐이고 실제 생존자는 4명이네요. 영자와 영철은 대화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먹을 걸 좀 먹느라 남아있고 광수는 옥순과 대화하고 늦게 술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요. 영숙은 그런 광수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숙이 광수를 데려다 준다면서 길을 나섭니다. 아침에 있었던 귀인 데이트 이야기를 하죠. 둘 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서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광수가 웃어요. 그런데 왜 선택을 영수를 골랐냐. 사실 광수가 좀 언짢아한 거예요. 영수와 나는 180도 다른 분이다. 자기소개도 180도 달랐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광수는 분명히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자신과 180도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과연 영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광수와 자신은 180도 다른 사람이다? 아니요, 저는 영수는 반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광수와 자신은 비슷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기소개 때는 확실히 차이가 좀 있었죠. 영수는 자기 자랑을 열심히 했고, 광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소개만이 아니고,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 때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정작 영숙은 그렇게 느낄까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까요? 광수의 질문을 듣고는 좀 깨달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영수는 왜 찾고 있을까요? 예고편에 그렇게 나오죠. 광수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영숙과 정의가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해 보이는 건 영숙이 영수를 빨리 떼어내지 못하면 아마 광수 쪽에서 영숙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광수를 만나고 온 영숙은 영자에게 얘기하죠. 광수와 말하는 내내 심장이 뛰어서 죽겠더라. 이 정도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이쯤 됐으면 영수 빨리 포기하시죠. 저희 연포방정식이 내내 영숙은 영수 포기한다, 영수 포기한다, 3회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술자리에서의 주인공은 저는 광수 아닐까 싶습니다. 난리부르스였던 영수, 상철, 조용한 대화를 나눴던 영철보다 내실 있게 4명의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기를 확인한 광수가 오늘은 주인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솔로 28기 4화에 대한 3번째 리뷰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각 출연자들의 러브라인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예고편 분석, 최종 커플 예측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업데이트 놓치지 마세요. 연프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